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며 다만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전직 대통령 누구도 비공개 출석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조건이라면 출석하지 않겠다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특검의 대면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출입 방식이 협의되지 않더라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까지는 가겠다며 내일 조사에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직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그러니까 오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특검이 체포영장 기각 사실과 소환 날짜를 언론에 알린 건 불렬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도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방식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오전 9시가 아닌 10시에 나오겠다고 통보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들며 비공개 출석도 요구한 겁니다.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특검은 10시 출석 요구는 수용했지만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온 적이 없다며 국민들의 관점에서 볼 때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결국 지하주차장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선 사실상 출석 거부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겁니다. 첫 대면 조사를 두고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특검은 일단 토요일까지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기다린 뒤 체포영장 재청구 시점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지금 아직도 밖에 있다는 사실. 그렇죠. 이거 진짜 분노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윤석열이가 당당히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야 특검 조사 받는데잖아 이러면서 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이후의 상황을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 아주 잠투정이 심한 윤석열입니다. 투정 부리는 윤석열 역할을 좀 맡아주시고 네. 제가 특검 역할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짧게 요약을 해봤거든요. 네.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뭐 특검에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전 9시까지 나와? 근데 뭐 아침 9시는 너무 이르고 당당히 10시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정 진짜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로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래 10시까지 나오는 거로 해라. 하지만 비공개 출석은 안 돼. 아니 지하 주차장 못 쓰게 하면 나 안 나가요 이거. 뭐 안 나온다고? 야 그럼 너 체포야.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요. 진짜야 이거 과장 맞아. 이 진짜잖아. 저는 진짜야. 살다가 그러니까 전 일단 제일 먼저 잘못한 결정은 체포영장 전 기각으로 봅니다. 아니 저는 판사들이요 직위원에 이어서 조이대의 난 이번에 영장 전담 판사까지 법원이 떳떳하면은 그 이름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도 안 하면서 그냥 취재로서 지금 이름만 알려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가지고 법원은 이런 결정을 하느냐? 결국에는 윤석열을 믿고 뭐 체포영장보다는 자진 출석으로 유도하자라는 건데 저렇게 무슨 술주정 부리듯이 계속 협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다 공개로 소환했거든요. 저는 그 전례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내 정말 다시 윤석열을 내가 다시 알아봤어. 얘는 세게 하면은 꼼짝 못해. 그 동안에는 다 받아줬거든. 저 응석을 워낙 힘이 강력하니까 저 응석 바지를 국민과 검찰과 대통령실과 언론이 다 받아줬어요. 저 응석 바지를. 맞아. 근데 이번에 조은석이 됐고
대꾸 전략에는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바로 토요일에 만나요. 토요일에 만나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와.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에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게이트가 안 열리잖아요. 그럼 다시 나오겠다는 전략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자기들은 지하주차장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가 안 열리면 다시 나와서 공개적으로 가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지 아니 특검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뭐 신규 변호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명박, 노태우, 박근혜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전두환도.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싸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재판 나갈 때 그냥 걸어서 들어가잖아. 그리고 막 보면서 아 좀 비켜봐요 하면서 하잖아. 근데 뭐 공개 출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 지금 기싸움 하는 건데 조은석 특검이라. 조은석은 뭐 대꼬 전략이야. 그래 대꼬. 체포야 임마 너 안 나오면. 그러니까 오늘 나갈게. 저거는 사실 저는 뭐 기싸움이나 협상이라는 단어조차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아, 그건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냥 어거지고 발악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지금 바꿔달라고 해서 비공개 출석한다라고 하니까 요구를 하면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인권수사 준칙을 바꿔서 이 명예훼손이나 이런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비공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바꿨던 건 검찰에서 임의로 표적 수사 같은 걸 하면서 언론들 다 대기시켜놓고 망신중의용으로 불렀던 거고 지금은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이 비공개 조처라면 그 특혜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준칙이 맞다고 쳐요.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팩트체크 팩트 아닙니다. 네. 아닌데 내란특검법 13조에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의 알 권리로 해서 피의 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못 박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설령 그게 틀리지만 맞다고 쳐도 상위법이 따로 있어요. 네. 이거 어거지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이게 출석과 관련된 게 아니라 공보와 관련된 네. 건데 그렇게 물타기 하는 틀- 거고. 틀- 그것조차도 안 맞는다는 예, 거예요. 특히나 윤석열 입으로 조국 대표를 아유. 입에 올린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후한무치야. 인간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도 아니야, 솔직히. 아니 그런데 기본 전략은 이 특검 자체가 불법 특검이고 위헌 특검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내란 수사는 대통령의 정당한 어떤 통치권 행사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불법 수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를 이미 부정하고 있고 저거는 체포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법 기술 들이대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거지. 네. 나는 아예 특검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게 기본 전략이고 그게 언젠가 또 나온다고 이제. 네, 하지만 뭐 그런 거는 됐고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 근데 윤석열은 응석 받아주면 안 돼. 그게 이제 조은석 특검의 전략인데 네. 저는 약간 이게 고모스 전략 같아요. 고모스를 아버지가 들었다 아, 옛날에 그 얘기처럼 고모스를 들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검이 고모스를 이번에 한 2개 들어갔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그때 법원 들어갈 때 기자가 앞에 막으니까 아 좀 비켜보죠. 나도 좀 볼 권리가 있잖아요. 막 자기도 그러니까 윤석열 네. 보고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국민들도 윤석열 보고 싶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당장 소환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네. 공개적으로. 고모스는 모자라고 쇠파이프 전략으로. 아 그거 이제 그 다음 전략으로. 왜니? 뭐가 그렇게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오늘 화가 많이 나. 많이 나 있어요. 말이 좀 심하게. 네, 조금 아니 아무리 그래도 민노당의 당원으로서 그거는 아니 오히려 공모수하면 그거를 다 그쳐야지. 민노당의 감수성이 이거밖에 안 돼요. 전직 의원. 말해놓고 보니 좀 이상해. 아 근데 저는 땡깡부리니까 고모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어제 나왔는데 많이 주목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특검에서 이번에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한 게 국무회의 절차 관련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네. 근데 국무회의를 조사를 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했지만 내용이 많이 안 알려졌어요. 이상민이라든가 한덕수라든가 최상목이라든가 그 당시 이들이 부인했던 것과 달리 CCTV 보니까 다른 내용이 있다라고까지 알려졌잖아요. 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 자체가 잘못돼서 내란도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들이 공범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특검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야,
핵심 저기 내란에 그 가담했던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란 수개가 바깥에 있다. 다 풀려 있다. 네. 얘 집어 넣어야지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구속 사유를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 봐요. 얼마나 우습게 하냔 말이에요, 법을. 윤석열이 봐요. 네. 이제 지가 곧 죽게 생겼는데도 지금 굉장히 땡깡 부리면서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더니 혀가 길어요. 당당하게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지하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오윤혜가 화가 났습니다. 자, 이것 좀 알려줘봐요. 아, 저는 지하를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지하 넣고 셔터 닫고 영원히 못 나가게 하던지 아니면 지하에 카메라 프레스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하로 입장하시면 카메라 찍고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도 그럼 우리가 조치를 해보자. 네. 그런 방법도 있지 그래서 않을까요? 지하로 가게 되면 일단 들어가자마자 셔터를 내리는 거죠. 내리고. 영원히 못 나오게. 지하 해줬다 해가지고 내렸더니 지하에 기자들이 잔뜩 잔뜩 이렇게 해서 있고, 네. 포토라인 쳐놓자. 네. 아니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밖에서 하면 그 지지자 80명 있거든. 시끄러운 사람들. 시끄러우니까 네. 지하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제가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내가 이제 저 군검찰에 있을 때 그 현역 포스터 구속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제 불렀는데 포스터.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 군대에서 뭐 포스터를 어떻게 불러서 조사하냐. 그렇죠. 찾아가서 해라. 네. 어쩌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거가 당연히 와서 조사를 받아야지 그런 건 없다. 예. 만약에 안 온다고 하거나 나보러 찾아가서 조사하지 않는 한 뭐 네. 불가능하지 계속 얘기하면 내가 그러면 나가서 조사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무슨 내용으로 이 사람을 지금 저기 하는 건지를 네. 그리고 누가 이거를 내가 불러서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를 가라고 했는지까지 다 알려주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쥐들이 쫄리니까 이제 아니 그냥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대신 지하로 해서 좀 들어가게. 안 보이게 들어가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날마다 지하로만 좀 이렇게 좀 그래서 그래 지하로 오라고 그래라. 네. 그러고서 이제 그때 SBS 기자 하던 내 친구놈이 있었어. 전화해가지고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건데 지하에 카메라 한 5개만 갖다 놔라. 그래가지고 원래 그러면 쫙 퍼지거든. 근데 그 지하 출입구라는 거는 사실은 어딘지를 몰라서 글로 가는 거거든. 정문으로 들어가면 다 아니까 거기서 있는데 네. 지하 통로는 어디로 해서 들어가는 건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 네. 근데 쟤는 지금 지가 총장 해봐서 안다고 지금 지하로 가겠다고. 심지어 보면은 뭐 지하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문 두드리겠다는지 뭐 이런 소리까지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군검찰에 지하 통로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나게 딱 이제 그 선수 왔어요? 왔어. 네. 뭐 있고 막 별 4개 달고 이제 쫙 왔는데 네. 딱 지하로 들어가니까 이제 후레쉬 쫙 켜지고 쫙 찍어가지고 괜찮네 이 방법. 지금도 보면 자료 화면에 지하로 딱 가는 지하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불법도 아니네. 할 수 있는 거네요. 오윤혜의 이 신박한 아이디어가 이미 실행했었네 이분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려주셔서 그렇네. 이 방송이 특검에게 엄청나게 큰 팁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그래서 석열아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땅 위로 가는 게 나을 거야. 컴컴한 데서 프레시 받으면 더 겁나. 지금 윤석열이 더 얘기한 창피하고. 건 네. 지하로만. 비공개로 지하로 가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지하로 가는 거는 오케이 해주겠다 해놓고 네. 아니 지하는 오케이 했지 않느냐. 네. 비공개는 우리가 해주겠다고 얘기 안 했지 않느냐. 그럼. 그리고 이제 기자들 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만 열어놓고. 그럼요. 나는 그거 벌써 2004년도 일이고 20년도 넘었을 때도 그렇게 와, 했는데 지금 뭐 뭘 못해.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 못해? 심지어 내란 수개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밖에 시끄러우니까 거기서 목소리도 더 잘 들리고 네. 더 좋을 수 있겠네. 다시는 지하에 지자도 못 꺼내게. 못 꺼내게. 그리고 아주 신박한 걸 오윤혜 여사가 얘기를 해줬네요. 네. 자, 아무튼 그것 갖고 지금 계속 비공개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특검. 달라요. 다른 대기 수사기관들하고 달라. 그래요? 조은석 특검 말이죠. 네. 사실상 요건 출석 거부다. 전에 대통령들도 다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뭔 소리냐. 네.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못 나간다. 차는 거기다 갖다 대겠다.
되고 일단 출석을 할게. 출석을 할 건데 무조건 난 지하로 간다. 일단 나오라니까 나가는데 나는 공개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원님. 네. 윤석열 정도의 뻔뻔함이면 지금도 저기 직위원 재판정에 나갈 때 그냥 막 다 가잖아요. 그렇죠. 포토라인 깔려 있다고 해도 그냥 밟으면서 막 어퍼컷 하면서 그냥 뭐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포토라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에 이제 마지막 남은 지가 자존심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지 친정이잖아.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내 남들 불러가지고 괴롭히는 것만 해봤지. 네. 지가 그 라인에 서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상상을 안 해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가 가장 치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본인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다 이게- 들어주니까 그렇지. 이게 또 자기가 항상 그렇게 망신을 줘왔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딱 그 그림이 나올 때 맞아요. 검사들이 어떻게 낄낄거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는지를 지가 제일 잘 아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가 남을 그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 요것만큼은 안 된다. 이러는 게 아닌가. 다 뿌린 대로 맞아요. 거주는 정확히 거예요. 보시는 거죠. 예. 진짜 그죠? 고 이성균 배우는 어땠습니까? 1, 2차 다 공개로 갔으니까 한 그럼요. 번만 비공개로 해달라.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은 배우한테는 그런 치욕을 그렇게 주고 하고. 본인은 온 국민은 죄송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 내란 수개범한테 왜 우리가 계속 밀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좀 말도 안 된다고 이거는 생각해요. 그냥 저기다가 그러면 와서 지하로 가겠다고 지하 앞에 서 있으면 거기 이제 경비 서시는 분이 쫓아내면 되고 그러고 나서 체포영장 다시 청구해서 예. 잡아와야죠. 진짜. 그런데 확정은 안 되더라도 비공개 확정 안 되더라도 출석을 하겠다. 이거는 안 했다가는 바로 체포될 것 같으니까 겁나서 이러는 거게 맞나요? 그게? 겁나서 지금 그렇죠. 나오겠다. 이제 말은 예. 지는 어쨌거나 출석을 하려고 한 거다. 네. 그러니까 네. 체포영장 사유가 안 된다라는 어허. 모양을 만들고 예. 건방 떨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아니 누가 봐도 말장난이지. 당연하죠. 그걸로 아니 검사 앞에 가야지 그게 출석하는 거지. 네. 그 마당에서 돌아다니면 그게 출석하는 거요? 학교를 운동장만 있으면 출석하는 거예요. 교실에 들어가서 출석금 불렀을 때 해야지 출석하는 거잖아. 그걸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를 딱 한 번 받았다면서요, 윤석열이. 조사도 그러니까 그 공수처 때 그때 잡혀와가지고 네. 계단 올라가는 사진 한 번 나오고 네네네. 그 조사 받은 것도 아니지 앉아가지고 윤석열이니까 하고 그다음부터 묵비권이었잖아요. 말안 했어. 연설거부했잖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금 조사 한 번도 안 받은 게 말이 됩니까? 예. 만약에 이걸 허용해주면 예. 앞으로 대학생들이건 뭐건 전부 다 출석을 그냥 마당에다가 차 세워놓고 해. 진짜 다 밀어달라고 운동장에다가 하고. 차 세워놓고 아우 나 지하 아니면 출석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검찰공화국의 1, 2인자 윤석열 한동훈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휴대폰 내가 그냥 마음대로 그러니까. 꺼져. 공개 안 해. 이래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은 걸 알려줬다 법꾸라지들이. 네. 전 여기서 이제 조은석 특검의 이 다른 모습. 그냥 우리 무속에서 살 날린다는 게 악살을 날리는 거거든. 시름시름 앓게 하고 죽이고 막 하는 게 네. 인형 꽂고 막 하는 거. 악살을 아무리 날려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안 나와? 영장. 그 뭐 기각됐어? 그럼 나와. 근데 뭐 비공개? 싫어. 영장 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전과는 많이 다르다. 달라야죠. 네, 달라야지. 진짜.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 체포영장이 최초로 특검에서 발부를 한 게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 기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조은석 특검이 네. 공보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보. 언론 플레이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의미로 공보라고 좋은 의미로 불러주자고요. 네, 공보. 공보를 옛날부터 잘했는데 네. 딱 지금 말하자면 조은석식 기술을 지금 최대한 구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를 외부에 알렸다고 윤석열 변호인들이나 이것들이 또 뭐라고 앙알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자체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걸 온 국민이 알아. 그러면 법원이 이거를 발부할지 말지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각했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또 윤석열이를 봐주려고. 왜 또 봐주려고 기각하는 거야. 일단 그 생각을 하실 수 네. 있어서 네. 여론에서는 특검이 플러스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 득점이지. 네. 근데 다른 면으로 그러면 수사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느냐. 네. 수사에도 플러스라고요. 왜냐하면 잡아오든 말든 어차피 윤석열은 와야 되고 네. 강제로 잡아오든 지발로 나오든. 네. 근데 이제 저렇게 해서
체포영장이 기각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 내가 나갈 건데 왜 체포한다고 하느냐. 나한테 나오라고도 안 했다 정식으로.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나간다고 지가 말을 뱉었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계속 부르겠다. 계속 부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부르고 첫 번째 부르는 것도 토요일 날 나와라. 저게 아침에 늦잠 자고 빨간 날 술 처먹고 그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윤석열의 생활 패턴을 조은석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제일 힘든 시간을 골라서 9시가 힘듭니까? 진짜 나 너무 어이가 없다 쟤 진짜. 너무 힘들지. 아 진짜 인정 아니 어떻게 한남동에서 용산 가는 것도 오전에 못 가고 항상 네. 오후에 갔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주말에 나와라. 9시에 거기에다가 나와라. 체포영장을 해가지고 데려오면은 이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하냐 마냐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네네네. 어차피 체포해서 잡아오면 거기서 또 말 안 하고 개길 거는 또 뻔하단 말이에요. 예. 진술 거부한다 그러고. 그럼 구속영장 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구속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윤석열은 워낙 저질러 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저거 혐의가 많잖아. 네.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해가지고 싹 말아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개기면은 바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잡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윤석열이 스스로가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엄청 초조한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속을 다시 시킬 수도 있고. 네, 지기현이. 네. 이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김용현이 하는 것처럼. 네. 추가 기소를 그냥 해버리고 법원에다가 또 구속하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옵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은 엄청 후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단체 계약을 주고 때린다고는 했는데. 네. 이거를 대걸레로 때릴지, 출석부로 때릴지, 몰라. 대나무 뿌리로 때릴지, 그냥 엎드려 뻗쳐 시킬지, 이거 모르는 거야.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맞는 건 정해져 있어. 예.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해놨어. 자, 오늘 저기 뭐 일 마치고 오면은 공부 성적 떨어진 놈, 떠든 놈, 어디 땡땡이 친 놈 다 맞을 줄 알았는데 집합해? 다 해당돼 지금. 그러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열은 받지만. 저게 지금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거든. 그럼요.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회생 전에. 그러니까 제가 저거 하는 것도 교실에 들어가면 일단 죽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나 운동장에 있을 거니까 알아가는구나. 밑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조은석 특검의 그 스타일을 좀 알겠죠, 윤석열 씨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약간 더. 예, 그 안 저놈은 이렇게 들어가려고. 나갈 것이라고 서로 그냥 뭐 한 발 더 앞서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 예측들을 하지 않아요. 나이로는 윤석열이가 서울대 79학번이고 조은석이 고대 84학번이거든. 네. 그러니까 나이로는 어리네요. 5살 어리잖아요. 네. 근데 조은석은 연수원 19기고 네. 윤석열은 23기야. 그러니까 내 기수가 선배야 조은석이. 진짜 구수했으니까 또. 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게 뭐랄까 이제 피의자를 최대한 압박하고 예. 나쁘게 말하면 괴롭히는 방법을 전수해준 사람이 조은석이지. 윤석열한테. 검사는 선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조은석이 수사를 되게 독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알거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윤석열이가 조은석이한테 또 한 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은석이 감정까지 있거든 지금. 뭐예요? 그래, 그러니까 한 짓이 그거를 있어요? 그거를 저처럼 뭐 이렇게 사적 감정에 의거해서 내가 평생을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네. 조은석 입장에서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번번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은석도 총장 후보 오르고 막 그랬어요. 윤석열이처럼 무슨 뭐 감정을 실어서 보복하는 깡패까지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절대 고분고분 그냥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그런 지금 사람이나 잘 됐네요. 상황이 아닌 거죠. 네.